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7주를 맞이해서 마지막 제 나름대로의 점검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그 그림을 아무리 저는 주장하는 게 일주일에 2번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관심을 쭉 이어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주 1회 수업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아무튼 맥이 살짝 끊어지는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7주의 효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이해가 덜 된 점도 있지만은 나름 또 깊게 이렇게 뭔가 의지적으로 제가 이렇게 동감하는 어떤 내용에 이해도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잔재를 못 버리는 거는 뭔가 형태를 그려야 된다라는 강박은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그림은 상당히 제 말뜻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솜씨는 다 좋으세요. 또 잘 그리셨는데 욕심을 많이 냈죠, 그죠? 이렇게 뭔가를 자꾸 그리려면 안 돼요. 그림은 생각보다 단적인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시 같은 그렇게 그려져야지 막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무겁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봤을 때 뭐 여기에 멀리서 본 나무가 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 산에 소나무 하나가 보이듯 말듯 한다. 이런 건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세함과 조잡함 요 사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림을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여기도 보면은 뭐 재미난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연잎이 물에 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죠? 그거는 사진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형태의 정보가 막 복잡한 것처럼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로 느껴지는,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는 물 같지 않아요. 다소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오래돼서 이제 버려지는 배추밭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금 의도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톤을 갖추면 되는데 제가 일률적으로 형태는 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손을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요거는 그걸 고친다면 지금 또 사진을 쫙 모니터를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눈을 감고 보세요. 모니터를 보시면은 연잎인 것 같아요, 그죠? 연잎인데 막 무질서하게 자라가지고 강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물이 저쪽 멀리서 침투해서 빛이 물에 비치기 때문에 치다른 앞에까지 근경까지 쭉 치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이 그림의 가장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긴 특별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소재로 봤을 때 가장 재미난 소재는 멀리 보이는 실루엣, 그 나무와 저 멀리 보이는 산, 야산들이 보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있죠. 그거하고 널브러져 있는 앞에 빛이 막 투사되는 이 느낌, 이것을 대비시키는 게 이 그림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어려움 없이 그려질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요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시 처리하듯이 여기는 그냥 그런 정도다라는 거. 나무를 그리려 애쓰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이런 정도로 쉽게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거 엄청난 지리산 정도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멀리 있으면 점점 낮아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높이가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죠. 요 높이도 조금 더 낮게, 요 정도,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이게 붙어 있어서 사실상 처리하기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놓고 앞에 거를 뒤늦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 형태를 이렇게 해서 목탄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쉽습니다. 이렇게 세울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로 그리면 쉬워요. 거꾸로 그리는 거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자 물가가 이렇게 있어서 모래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전부 다 뭐 연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파고 들어오고 연꽃에 묻어있죠. 이렇게 대각선 형식으로 그리면 쉽습니다. 큰 원반 보듯이 이렇게 레코드판이 여러 장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봐야 돼요. 눈을 감아보면 어두운 그 흔적들이 이렇게 푹푹 긴 획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둠이 확 뭉쳐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주위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길게. 자, 목탄을 굉장히 눕혀서 쓰고 있죠? 이러면 상처가 안 납니다. 진한 색을 낼 때는 역시 짧게 잡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쏘면 진하게 나옵니다. 가까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한 색을 내주면 훨씬 더 진한 색으로 낼 수 있죠. 다시 큰 톤으로 또 그립니다.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 멀리서 있는 이 톤과 여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림은 형태로 그리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톤으로 연결이 돼야 뭐든지 흐름이 잡히고 빛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자 여기도 이게 약간이 좀 큰데 조금만 줄여볼래요. 이거 적당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멀리 보이는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안 그려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뭐든지 작게 표현하지 마시고 길게, 크게. 자, 부분적으로 이제 갈치자로 이렇게 크게 뻗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연잎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끊어가면은 복잡해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조금 그냥 흐름에 맡겨서 저 개수를 자꾸 세시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항상 나눠서 길게 있던 것을 나눠서 눈을 감고 보면 막 이렇게 갈치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야금야금 이렇게 톤을 구분해 나가면서 나눠 들어갑니다. 자, 진하게 하고 싶어서 목탄을 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빼서 처리해주면 쇠부가 자꾸 찢어지면서 나눠집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하나씩 그려나가면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려진 이런 형태 같은 건 굉장히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형태 그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냥 톤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획으로 이해하면, 터치 일종의 터치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그려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탄으로 색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눈을 감아도 이제 어떤 빛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이제 휴지, 중반 과정이 된 거기 때문에 휴지를 써야 됩니다. 이제 휴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일단 바뀌었죠? 휴지를 꽉 뭉치면 닦여요. 그러니까 가장 진한 것부터 한번 묻혀야 되겠죠? 여기를 일단 묻혀놓고, 자, 묻었어요. 이걸로 길게. 어둠은 어차피 같이 배어 있는 거예요. 흐름을 같이 한 거니까 크게 문질러 줍니다. 싹싹 문지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쉽게, 가볍게
세게 문지르면 다 닦여 나갑니다.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계속 느낌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자, 멀리 있는 건 제가 미리 힘을 줘서 휴지에 진한 색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연한 색을 택해서 뿌옇게 이렇게 처리를 해볼 거예요. 멀리 보낼 거예요. 자, 잔잔해져서 멀어졌죠. 자, 멀은 풍경.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덜하네요. 그래서 가볍게 밀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는 조금 가까이 있네요. 위에 쪽보다 햇무늬가 없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살짝 빼서 조금 더 진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에 요 앞에 있는 거 나무들 요 진한 데를 이용해서 휴지의 진한 데를 이용해서 가볍게 하고 그것이 소멸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옥탄으로 다시 이렇게 형태를 뒤에는 깔렸으니까 위에다 그리긴 편해졌어요. 그죠? 이때 여기 개수 세면 절대 안 돼요. 느낌으로 뭉쳐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없는 자리는 없이 그리면 되고 있는 자리만 그리시면 돼요. 저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형식으로 그려주면 쉽게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하다가 또 모자란 걸 여기 뭐 전봇대도 이렇게 있어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 집이 있는 것처럼 네모난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좀 되겠죠. 제가 지금 형태 그린 건 없어요. 전체적인 위치적으로 그 톤의 흐름을 정리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도 더 열심히 잘 그릴 수 있지만 여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 빛이 많은데 여기를 진하게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빛을 받아야 되니까 윗면 구조예요. 그럴 때는 빛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앞인 경우에는 색깔이 깔려도 되지만 위의 경우는 깔리면 손해예요. 그래서 손을 쓰면은 이게 다시 떠올라요. 색깔이. 그래서 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면 다시 빛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빛이 받은 것처럼 보이죠? 자, 두께를 처리해서 밑부위에만 레코드판 한 장이 있는 것처럼 두께를 나타내는 밑으로 기어 들어간 자리만 어둡게 해줍니다. 자, 위로 나온 자리는 손으로 그냥 밝음으로 처리하고 형태를 그리지는 않죠. 지금 이렇게 해서 위에 해당하는 건 다시 손으로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밑으로 기어 들어간 자리 다시 휴지로 이렇게 깔리면 이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목탄으로 막 선을 그어놨지만은 형태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면은 그 선이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져요. 수가 톤이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톤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산 하나에 톤이 꽉 차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뭐 안에 나무든 뭐든 흙이든 뭐든 다 싸잡아서 엄청난 개수의 물건이 되지만 이렇게 형태를 하나하나 그리는 이렇게 방법을 쓰면 형태주의로 달리다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형태를 그리면 만화가 돼요. 썰렁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리면 손해 무조건 그리지 않고 이렇게 양으로 나타내 양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톤을 이해해야 그림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또 위로 나왔어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일로 형태를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톤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그리기 쉬운 거예요. 그림이 복잡할수록 그리기가 쉬워요. 근데 저게 연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그리기가 어려워져요. 형태가 없는 게 쉬울 것 같지만 형태가 많은 게 쉽습니다. 밝음과 어둠으로 구분하면 톤만 이해하면 그림은 저절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밑으로 기어 들어간 자리를 휴지로 이렇게 지금 공략하고 있고 또 색이 모자랄 경우에는 목탄으로 더 가해도 됩니다. 더 가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짧게 잡고 자기가 느껴지는 눈을 감고 봤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자리에서 이렇게 진하게 처리하면 연결되어 있는 사이에서 더 어두운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눈을 보면서 밝은 쪽에서는 자꾸
손으로 이 밝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해서 그림이 끝나면은 그것을 만족해야지 여기다 또 형태 위에다가 선을 긋기 시작하면 또 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톤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지금 옆에 그림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제 많이 변했죠. 색감을 갖고 톤을 갖게 되면 공간성이라는 게 부여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화지 위에 목탄으로 보여도 톤이 들어가면 꼭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림의 힘이에요. 톤의 힘이고 빛의 힘이에요. 그래서 빛을 이해하고 톤을 이해하면 그림은 거의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이 더러워서 오염됐을 경우에는 지우개로 이렇게 닦습니다. 손가락을 닦아서 이게 일종의 묻어내는 하나의 붓이기 때문에 밝은 색을 섞는 것처럼 유화를 그릴 때 밝은 색을 섞어서 터치하듯이 손을 붓으로 만들어서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밝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탄과 유화와 비슷한 개념을 갖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자, 형태를 아주 자세하게 처리 안 했어도 기본적인 흐름이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목탄을 다시 짧게 잡고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 과정까지 어떻게 한다 해요? 목탄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형태를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이 돼요. 근데 이렇게 톤이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목탄으로 그리다가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상한 만화영화로 가게 됩니다. 만화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태선에 머물러 있는 그 습관을 버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일 멀리 있는 건 하늘이죠, 그죠? 하늘에도 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햇무리가 많은 저기 빛이 여기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빛이 여기에 많은 이렇게 지우개도 써가면서 이렇게 놓여있는 여기에 빛이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이 느낌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여기 빛이 떨어져서 빛이 여기 느껴지죠? 떨어지는 느낌이 막 여기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뭔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지금 표현한 것이지 형태를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나타난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으니까 하늘을 그릴 때도 햇무리가 느껴지는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이쪽에서는 환한 어떤 느낌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형태가 가시광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 연하게 해주면 훨씬 더 여기 비디오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그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지금 저 같은 어떤 시스템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어떤 각박한 형태 굴레에 있기 때문에 그려지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사실 이 그림들 다 잘 된 건데 사실 지금 저거는 그림이 가게가 잡힌 것처럼 이렇게 떼내는데 전부 톤에 의해서 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잘 되는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 휴지라는 이 붓이 어떻게 이 톤을 흐름으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먼 쪽부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건물이 아니라 나무인 것 같은데. 건물로 가죠. 아, 그러세요? 안 보여요. 그럼 건물로 가야죠. 어쨌든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잔잔하게 내 마음이 제일 밀어내야 돼요. 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건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거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저랑 똑같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 그림을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림은 어렵지 않게 재미나게 그립니다. 자꾸 형태의 강박을 갖고 있으면요, 이걸 다 못 그리면 못 끝날 것 같다라는 그것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건 원경이기 때문에 원경으로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자, 휴지로 다 밀어버렸어요. 여기에는 뭐 이런 이게 수풀이거든요. 멀리 있는 숲 같은 거 그런 느낌이니까 톤을 일률적으로 그릴 수는 없고 이런 변화가 약간 있겠죠. 자, 이건 선이 나타나는데 절대 형태선을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톤으로 이해돼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여기에 절대 형태선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잡을 땐 괜찮아요. 근데 그려가면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묻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쓱 넣어봤어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같은 공기로 처리했어요. 이래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 형태가 뭐다 이거는 참 그건 강박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간으로 이해해서 이것이 물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감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공간이기 때문에 원경, 중경, 근경 이렇게 하면 쉽죠. 근경 아까 그림에 처리했던 것처럼 크게 봐야죠. 이렇게 크게 큰 입자로 나의 발 밑에서는 돌멩이 하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 돌멩이가 멀리 저 산 쪽으로 가면 존재가 없어지죠. 그것처럼 가까이는 큰 단위로 그립니다. 세포 자체 이걸 세포로 처리한다면 이 한 공간의 세포다 그러면 멀리 있는 거는 부숴서 전체를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가까이 있는 데는 구체적으로 그릴 기세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 같이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터치로 이렇게 해서 큰 단위로 세포 단위를 크게 처리하고 중경에서는 그보다는 잘게 조금은 가늘어지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항상 안 그래요. 눈은 전 감고 그래요. 거의 눈을 뜨면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굉장히 사실적인 화가지만은 사실을 그릴 때 형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그려요. 그거를 제압해야 돼요. 제압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톤으로 지배해버리면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한 거 특별히 뭐 없잖아요. 자, 한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한번 터치를 또 한번 넣어볼게요. 물가가 조금 멀리인데 너무 크네요. 구분을 해서 조금씩 줄여놨어요. 여기에도 뭔가 식물들, 물 위로 식물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러던 것이 가까이 오면서부터는 기세가 커지죠. 자, 아직도 색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목탑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다소 색감을 덜 넣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목탑으로 색감을 더 넣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올리면 정말 쉬워요. 이거 구분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못 그려집니다. 아이들 거기 미술 실기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나가서 보면은 못 그리는 아이들은 일단 진도가 안 나가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 나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뭐 방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해됨이 없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던져야 돼요. 특히 톤에 대해서,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자꾸 상상을 넓혀가면은 그림은 그냥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색깔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색깔이 전체가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그림이 그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자, 공간으로 이해된 거예요. 물론 저거하고 달리 지금 여기에 부족한 건 뭘까요? 설정이 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눈을 감고 저게 부족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마지막 요 중간 과정이 끝날 때는 항상 목탄이 와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여기에도 이런 숲이 있으면 여기 약간 밑에 뭐라고 만나는 자리나 이런 데서 약간씩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목탄을 비빌 때는, 톤을 낼 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싹 비비면 안 되고 지면에 가까운, 밑면에 가까운 자리는 덜 비벼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아까 그 레코드판 얘기했었죠. 이렇게 큰 배지를 볼 때 판으로 이해되지는 윗면 구조에 밑에 접사되는 요게 두께감을 나타내는 레코드판의 밑면이나 옆면 같은, 그러니까 위에는 손으로 밟게 하더라도 이렇게 두께감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입체를 내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작은 거 하나, 모든 것들이 터치할 때 밑면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을 대는 것들은 전부 다 위로 받아보는 윗면, 밝은 톤을 추구하는 거죠. 손가락은 항상 빗이기 때문에 윗면을 바라보는 쪽을 빗으로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딱딱 덩어리가 땅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이제 중반이 끝나서 빗의 가장 밝은 흐름을 찾을 때만 여기 처리한 것처럼 살짝은 써줄 수 있는데, 그것도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건드려 놓고 다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여기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건물이면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옥방문 건물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 자, 여기도 손을 이제 닦아내서 크게 단위를, 앞쪽에서는 큰 단위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밝은 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큰 단위와 중간에 작은 단위로, 작은 단위는 어떻게 했어요? 작게, 중간 요건 근경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분수해 나가면은 훨씬 더 나오고, 나중에 크게 물이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큰 단위로 빼내고 생략시켜서 그 자리를 빛을 물을 이렇게 생성시킬 마음으로, 물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물기가 여기에 싹 파고 들어가는 무가 나오겠죠,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중간 과정은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비슷한 스타일로 제가 봐드렸는데, 한번 방법을 처음엔 저를 좀 모방해서라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습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원경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이런 산 같은 형태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거 비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비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산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리고, 네모를 그릴 때 또 네모나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같은 획으로 그리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우개를 이렇게 중간에 대고 그러면 망가져요. 절대로 잘 그리려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틀렸어요. 이게 이거와 같이 있으려면 색감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멀리 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흐름을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래야 같이 있는 거예요. 멀리는 저런 그림은 햇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래놓고 여기다 다시 재설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목탄을 눕혀가지고 하면 쉽죠. 이걸 자꾸 이렇게 그려내면 안 돼요. 섬세한 톤으로 아니라 섬세한 선으로 그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선을 긋고 싶다. 이게 선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습관이에요. 어려서 연필을 많이 써보면 선을 긋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연필로 시작하게 되면 미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연필로 하지 마시고 목탄으로 늘 톤으로 닦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연필도 나중에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연필은 정말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그것도 톤의 일환으로서 잘 그어야 되는 것이지, 선을 자꾸 드러내면 뭐예요?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할래가 많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를 형태적으로 딱 떨어뜨리게 하고 싶은 그 욕구도 틀린 거예요. 눈을 멀리 있는 게 뭐 자세히 보입니까? 자세히 안 보여요. 특히 저렇게 해무리가 많을 때는 뿌옇게 보이는 그런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놓여있는 나무, 이것도 다